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현재 김포에 거주하고 있고요. 제 전공을 살려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에 막 취직해 강사 생활을 시작한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 남편도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던 선배 강사였고 자주 어울려 놀며 자연스레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죠. 결혼도 연애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하느라 25살이 되던 해 봄에 했어요.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이 태어났고 출산을 기점으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서 남편과의 불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출세에 눈이 멀고 말았죠. 저희가 서울 강북 지역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목동에 위치한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던 게 화근이었죠. 저야 출산하고 육아를 해야 했기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의 불화에도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던 건 아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절 딸처럼 생각해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정말 모녀지간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외모도 닮았고 사이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고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 수업이 끝나고 잠시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경란 씨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보람 요양원 직원입니다. 혹시 권 옴부님과 어떤 관계시죠? 제 시어머니였어요. 지금은 이혼해서 남남이지만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아드님이 계시긴 한데 연락이 도무지 안 돼서요. 그런데요? 저한테 어떻게 연락하신 거죠? 글쎄, 할머님이 김경란 씨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만 중얼중얼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를 해보긴 했는데 치매 환자 같으세요. 본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저 김경란 씨랑 휴대폰 번호만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치매요? 지금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 지금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입수하신 것도 저희가 길거리에서 발견했어요. 출장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합천 쪽 지났는데 거기 시골길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네? 합천이요? 경남 합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합천에 있는 보람 요양원이에요. 죄송하지만 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가족분들께 인계를 해드려야 하지만 아무래도 안 좋게 되신 것 같아서. 누가 일부러 그랬단 말인가요? 네, 종종 어르신들 이런 경우 있는데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워요. 어머어머, 기가 막혀라. 죄송하지만 당장 내려갈 수는 없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요. 내일 오전에 바로 갈 테니 혹시 어머니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럼요. 내일 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선 어머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헐레벌떡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 남편에게 확인차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무리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지만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를 길거리에 버리고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정말 어머니를 버리고 간 게 맞다면 전 남편은 매질을 당해도 싼 놈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고려장이란요. 말이나 됩니까? 당신 바빠? 어라? 당신이 어쩐 일이야? 나랑 이혼하더니 내 생각이라도 났나 봐? 시답자는 농담할 시간 없어.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거참, 싱겁긴. 물어볼 게 뭔데? 나 바쁘니까 빨리 말해. 말 계속 이어나갈 생각도 없어.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셔? 엄마? 뭐 예전처럼 잘 지내시지. 식당 일도 하시고 알아서 잘 지내셔. 네가 걱정할 건 아닌데. 아, 그래? 그년이랑은 어떻게 살림 좀 차리셨나? 네가 수월하게 이혼해 준 덕분에 얼마 전에 결혼식 올리고 잘 살고 있다. 어머님 집에서 나온 거야? 신혼집 새로 마련했겠네? 그렇지. 야, 근데 뭘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너 진짜 나한테 미련 있냐? 미친 새끼. 야, 너 사실대로 말해.
어머님 어쩐 거야? 뭘 어째 말했잖아. 잘 계시다고. 너 내가 모르고 연락한 거 같니? 내가 할 일 없어서 너 뭐하고 사나 궁금해서 그래서 연락한 것 같아? 뭐? 당신이 어디다가 어머니 버리고 온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요양원이라면서 나한테 연락 왔더라? 길거리 떠들고 있던 어머니 모시고 있다고. 너 어머님 치매 걸렸다고 하니깐 길가에 버리고 도망갔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어? 그 글쎄? 엄마랑 연락해 본 지 오래돼서.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사람이냐? 그래, 내가 엄마 버렸다. 왜? 네가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인데?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네 아들이나 잘 돌보면서 살아. 알겠어? 어이가 없다 진짜. 어떻게 널 낳아준 엄마를 버리니? 일단 어머니 내가 모시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차피 넌 같이 살 생각 없잖아. 그래, 나도 이제는 팔자 피고 살아야지. 치매 걸린 엄마 뒤치다꺼리 하려고 내가 출세길에 뛰어든 줄 알아? 그렇다고 엄마를 버리냐고. 이 파렴치한 놈아. 자기가 내 입장 돼봐. 이 세상 사람들 다 너 같은 줄 알아? 착한 척 좀 그만해. 당신이랑 더 할 말 없다. 어머니 내가 모시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도 그게 좋잖아. 아이씨 어쩌라고. 네가 주워다 키우던가. 이제 그런 사람 난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귀찮게 하지 말고. 너 살면서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저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부쩍이나 야윈 몸에 생기 없는 얼굴. 항상 멋부리고 다니셨던 분인데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터라 기억이 온전치 못하셨습니다. 일부 기억을 갖고 계시긴 했는지 다행히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예전에 엄마와 딸처럼 지냈던 그 행복했던 순간이 잠시나마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 죽겠다는 듯이 왜 이제야 왔냐며 제 손을 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김포집으로 왔습니다.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저를 보고 친정엄마가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으셨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리니 남편에게 분한 마음을 가지시면서도 시어머니가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 생활할 당시에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제가 좋아하고 의지하던 분이었죠. 친정엄마와 상의 끝에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함께 모시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의 엄마, 치매 걸린 전씨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할머니가 엄마 보고 싶대. 어이구 영훈이, 학원 잘 다녀왔어? 엄마 형들 교재 사러 서점에 왔다가 지금 들어가는 길이야. 그래? 엄마, 오면서 붕어빵 사다 주세요. 왜? 붕어빵이 먹고 싶니? 할머니가 먹고 싶대. 외할머니는 잠시 시장 가셨어. 나랑 할머니랑 놀고 있어. 영훈아, 할머니 지금 들어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 그렇다고 영훈이랑 어머님만 두고 나가면 어떡해 해. 아휴, 사돈이 영훈이 끼고 안 놔주잖니. 그리고 둘이 잘 놀아. 사돈이 영훈이를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그래? 그건 다행이네. 혹시 어머니 뭐 차도는 없으셔? 중증이라고는 해도 기억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하던데. 글쎄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먼저 자기가 아는 척하지 않을까? 그건 그래.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셔야 하는데. 다음 주에 치매 재활센터 가야 해. 내가 그날 일이 있는데 어떡한다니? 걱정하지 마. 영훈이랑 셋이 다녀오면 돼. 할머니 학교 가야 해요? 응. 할머니가 기억을 못 하셔서 우리 영훈이 기억해 주세요. 하고 공부하러 가시는 거야. 우리 영훈이도 같이 가자?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뒤로는 제 삶은 더 바빠졌어요. 남들은 치매 환자 돌보면서 산다는 게 내 인생은 반쯤 포기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리시거나 저희를 괴롭히거나 하시진 않으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뜨개질을 하시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놀아주시기도 했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지극히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수시로 저를 못 알아보기도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치매 클리닉,
치매 재활센터 등 안 다니는 곳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세가 호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뭐라도 해보자 싶은 심산이었죠. 그 와중에도 전 남편이라는 놈은 내연녀와 새로운 신혼집으로 이사했다며 SNS에 자랑글을 올리더라고요. 이혼하면서 내연녀 뒤 좀 캐보느라 SNS 팔로우를 맺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보일 줄 누가 알았겠나요? 마치 저 보라는 듯이 집이며 가구며 온갖 명품을 자랑질해대는데 참 보기 역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번호로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아가, 오늘 늦니? 영훈아, 엄마한테 그게 말이 뭐야? 애미야, 내가 휴대폰이 없어서 영훈이 거로 빌려서 하는 거다. 나 지금은 제정신이야.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왜 너를 못 알아보니? 사실 너 보기 민망해서 일부러 아른 채 안 한 적도 있어. 정말 면목이 없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혼했어도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시잖아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며느리가 훨씬 낫구나.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어. 그나저나 어떻게 저한테 연락하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제정신일 때 이야기를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치매다 보니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잖니? 그러다 보니 재산 정리를 좀 해두려고. 제정신일 때 조치 다 해놨으니까 조만간 너한테 연락이 갈 거야. 어머니, 재산 정리라뇨. 어디 멀리 떠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서운해요. 이 늙은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겠니? 계속 너랑 사돈한테 신세 질 바엔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 요양원 가서 조용히 살다 가련다.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아무튼 예전에 소개해줬던 김 변호사 알지? 아마 내일 연락 갈 거다. 상속 때문에 연락하는 거니까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와도 잘 받고.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정신줄 단단히 붙잡고 계세요. 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환이한테는 나 정신 돌아온 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자식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더 이상 뭣도 아니야. 날 버리고 간 그 순간부터 모든 인연은 끝났어. 아무튼 조심해서 들어오거라. 그렇게 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유산을 넘겨주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두셨어요. 본인이 제정신일 때 모든 일을 끝마쳐야 한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두셨고 증인들도 세워두시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근데 전 남편과 내연녀, 그년놈들이 어떻게 알고는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원래는 자기들 몫이니 돌려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는데 당신한테도 재산 상속해준다고 했다며. 그게 왜? 뭐가 잘못됐어? 어머, 언니 정말 뻔뻔하다. 이혼한 지가 5년째인데 이제 와서 한몫 챙기려고? 어머니가 강남 건물 우리 주신 거 모르지? 야, 너는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 골빈년이 뭘 안다고 깝죽거려? 뭐? 골빈년? 오빠, 언니가 나보고 골빈년이래. 말은 가려서 해. 너한테는 내연녀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사랑하는 와이프거든. 아이고, 그놈의 와이프. 그래, 강남 건물 받았으면 됐지. 나한테 뭐 볼 일 있어서 그래? 네가 재산 상속 받는 게 이상해서. 원래 다 내 건데 너한테 준다는 게 의아하거든.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게 인정이라지만 난 그러기 싫거든. 이미 법적인 절차 다 밟아서 어쩔 수 없어. 네가 뭔 자격으로. 그 강남 건물 받은 걸로 만족해라. 우리 엄만데 네가 뭔 상관이야. 치매 환자가 뭘 안다고 너한테 재산을 넘겨. 김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던가. 증인도 있고 서류 작성하실 때 본인 의지로 하신 거니까. 되게 당당하네. 너 뭘 받았는진 모르겠지만 강남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만히 앉아있으면 월 2천은 그냥인데. 잘났네. 아주 기분 좋겠어. 어머니가 나한테는 충주 땅 주시던데? 진짜 거지 같은 거 받았구나. 그 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네 인생이 딱 그 정도라는 이야기야. 누구 인생이 거지 같은지는 그때 가서 보면 되겠지. 그리고 시골 땅? 난 완전 개꿀인데. 고마워. 반응이 왜 이래? 이게 누굴 바보로 아나? 강남이랑 시골 땅이랑 같냐? 주제 파악 좀 해. 어쨌든 엄마 요양원에 모신다며? 그건 아주 잘 생각했다. 네가 얼마나 가난했어. 닥쳐. 이거 다 어머님 뜻이야.
내가 너 후회의 짓 하지 말랬지? 그 강남 건물? 지금 실컷 좋아해라.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해. 아무튼 이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자고. 내가 바라는 바야. 답장하기도 귀찮으니까 꺼져줄래?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주시고는 고향 땅에 있는 요양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찾아뵙기로 하고 좋은 곳에 좋은 시설에 모시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시골 땅은 알고 보니 아주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언젠가 재개발될 거라는 믿음으로 조금씩 사모으신 땅이었지만 위치가 정말 깡시골이었어요. 반면에 남편이 상속받은 건물은 한 달에 월세만 2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강남 건물은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남편이 싸놓은 똥 치우느라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죠.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상속받아 월세로 메꾸면 된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그 건물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학원도 차리고 새로운 사업을 해볼 심산이었는지 거액을 대출받아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듯이 은행 이자 갚아나가기에도 빠듯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어렵사리 차린 학원은 학생도 없고 경쟁 학원에서 소문도 안 좋게 내는 바람에 운영이 어려워졌거든요. 반면에 제가 상속받은 땅은 어머님의 바램처럼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대형 관광단지, 카지노, 호텔, 골프장 등이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자그마치 32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은 저에게 자신의 몫을 떼어달라며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야, 너 보상금 받았다며? 응, 받았지. 근데 왜? 왜긴, 그거 원래 내가 받을 거였잖아. 그러니까 내놔. 당신 미쳤어?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건데 네가 뭔데 달라 하냐? 그래서 못 주겠다 이거야? 내가 양보했으면 일부분은 떼서 줘야지.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해? 너 기억 안 나? 상속받을 때 각서 쓴 거? 각서라니? 하긴 돈에 눈 멀어서 그 각서가 뭔지도 모르고 막 써댔겠지. 아니, 그게 뭔데? 재산 상속 이후에 서로의 재산을 탐내면 보상금 개념으로 5억 지급해야 하는 거 몰라? 뭐? 5억? 이게 어디서 구라야? 구라는 김 변호사님한테 원본 있으니까 네가 가서 직접 보든가. 너 그때 인감 찍고 지장 찍고 다 했어. 네, 내가 그랬다고? 그래, 네가 하지 그럼 누가 해? 그나저나 그 강남 건물은 어쩌고 나한테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해? 설마 벌써 다 까먹은 건 아니지? 네가 알 바 아니야. 신경 꺼라. 누가 신경 쓴대? 내 돈 탐내지 말라는 소리야. 한 번만 더 돈 달라는 소리 하면 너 말하는 횟수마다 5억씩 달라고 청구해버린다? 법적 효력 있는 서류인 거 알지? 이런 젠장. 너 일부러 노린 거지? 어? 우리 엄마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머니 버린 게 누군데? 너도 네 자식 낳으면 꼭 똑같이 대우받길 바랄게. 알겠지? 야, 야. 그렇게 완전히 처지가 뒤바뀐 전 남편은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저러면 무슨 소용일까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았고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줄 대로 줘버렸는데 뭐가 더 욕심이 나는지. 저는 어머니 덕분에 30억이 넘는 큰돈이 생겼고 김포빌라 생활을 청산하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재테크 목적으로 집도 한 채 더 사두었고 아이 앞으로 적금도 들어놓았습니다. 순식간에 큰돈을 만져보게 돼서 아직도 안이 벙벙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베풀면서 살면 되는 거겠죠? 이혼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 남편한테서는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온답니다. 차단해도 번호를 바꿔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접근금지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거든요.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찾아뵈며 돌봐드리고 있어요.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영상통화도 하시고 아주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이게 다 그동안 잘 버텨온 덕분인 것 같아요. 살면서 힘든 일이 있다면 아마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혼했던 그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겨우 마음을 다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친정엄마와 아들 녀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로 현재는 부모님의 집에 지내며 주식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을 하고 지긋지긋한 남편은 물론 매일같이 저를 구박하고 차별하던 시모와도 완전히 연을 끊게 되어 마음이 홀가분하기 그지없는데요. 지긋지긋하던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삶에서 벗어나면서 못된 사람들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비웃어주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얘, 너 지금 이거를 김치찌개라고 한 거니? 돼지고기 이거 기름 잔뜩 나와서 우리 애 살 잔뜩 찌겠다. 너 혹시 모르는 사이에 내 아들한테 사망보험이라도 들어서 받아 챙기려고 그러는 거냐? 그이가 원래 기름진 요리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름 굳이 안 걷어내고 요리한 건데요. 이제는 내 아들 탓도 하겠다 이거니? 너 잘 듣거라. 이 큰 집안에서 내가 시키는 것들 똑바로 안 하면 하나하나 지적 들어간다고 분명 신혼 초부터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반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동안 달라진 것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도 없구나. 어쩜 애가 그렇게 둔하기만 하고 요령은 부족한지 모르겠단 말이다. 보고 있으면은 내 속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구나, 정말. 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펀드 매니저 일 저도 관심 가지고 돕느라 집안일 소홀한 거고요. 누가 들으면 네가 전문가인 줄 알겠구나. 너가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애가 전문가다. 너는 기본적으로는 주부라는 걸 잊지 말아야지. 아무리 내 아들이 이 자료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하면서 너한테 거들어달라 해도 집안일이 우선순위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내 말이 틀려? 어머님 말이 틀리다기보다는 남편이랑 한번 조율을 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요. 남편이 꼭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건데 어머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은 제가 남편한테 앞으로 무리일 것 같다고 말하려고요. 그런 식으로 나랑 아들 사이 이간질하려고 들지 마라. 이 큰 집안에 너 머무를 방이며 먹을 것들이며 다 제공해 주잖니. 그러면은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렇게 이간질을 해서 쓰겠니? 이제 보니까 아주 여우가 따로 없구나. 오해세요, 어머님. 저는 정말 가족끼리 서로 협의하고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 애가 많이 배우고 너보다는 몇 배나 똑똑해. 꽤 건너로 주식 좀 배우고 만져봤다고 이 시모까지 잡아먹으려 드는 거 훤히 보인다. 그 잘난 아들을 키운 사람이 누군지부터 명심하거라. 없는 살림인 애 받아줬으면은 고마워할 줄 알고 몸만 왔었으면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네, 무슨 말인지 명심했어요, 어머님. 명심은 무슨, 말로만 명심하겠다고 하고 네가 이때까지 나를 한두 번 실망시켰니? 앞으로 또 이렇게 거슬리는 모습 보이면 아주 너를 없는 사람 취급해주마. 내가 어디까지 독해질 수 있는지 자꾸 시험하지 말란 말이다. 저의 시모는 결혼을 할 때부터 반대를 해왔었지만 당시 저를 좋아하던 남편은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서로 둘 다 가진 거 그리 많지 않던 시기였지만 초반에는 행복했었죠. 남편이 펀드 매니저로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저에게 내조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신혼의 기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자 남편의 태도는 급격히 싸늘해져 갔죠. 주식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벌게 된 이후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었죠. 그 덕분에 더더욱 기고만장해진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때로는 대놓고 핍박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자료 다 구해놨고 메일로도 보내놨어. 숫자 하나라도 안 틀리게 다 철저하게 체크했지. 집에서 당신 얼마나 일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저번처럼 실수 있으면 나 정말 화낸다. 실망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며칠 동안 고생해서 당신 도와준 사람한테 말이 그따위로밖에 안 나와?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열심히 일할 때마다 나름대로 보상 주잖아.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 다니는 것처럼 성과급 지불해줘. 상사처럼 쪼아대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되게 꿀 같은 직장 생활 하는 느낌 아닌가?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서는 거고 어머님한테 잔소리 들으면서까지
당신 돕는 거야. 심지어 이 집에 있는 개도 좋은 간식 먹고 제때제때 병원 가면서 대접받는데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어. 내가 사랑니 아프다고 치과 가겠다고 했는데도 왜 엄살이냐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아직도 상처야.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내 편 들어주지도 않았잖아. 또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바쁘니까 가서 TV를 보고 있던지, 수다 떨고 싶으면 친구를 대화 상대로 삼던지 하라고.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생색인지 모르겠다. 며칠 동안 고생했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가 이 집에서 집안일 하는 거 당신이 지켜보면 이게 엄살인지 아닌지 알걸. 빨래는 세탁기가 해줘. 청소는 청소기가 해줘. 그릇 씻는 거는 식기세척기가 해줘.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데? 그냥 기계에다가 집어넣을 것들 집어넣고 작동만 시키는 거밖에 하는 거 없잖아.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어머님 깐깐하기로는 이 동네에서 내려오라 하는 사람이야. 그런 어머님 트집에 힘들다 못해 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요리부터 청소하는 것까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시면 쥐잡듯 잡으시는 거 당신이 봐놓고도 이러는 거야? 당신 정말로 나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기는 맞아? 비서가 필요했던 건 아니고? 야, 비서가 필요했으면 고작 해야 회사 경리였던 너한테 내가 부탁을 하겠냐?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제발 좀 떠들지 말고 가서 놀자. 난 사랑하는 가족 지키고 돈도 벌어야 하니까 이해 좀 하고. 언제까지 얹혀 살 생각이야? 여기서 벗어나야지. 얹혀서 사는 게 내 잘못이라 이거야? 나 혼수 남들만큼은 준비해서 당신한테 시집 온 거야. 당신이 이때까지 모은 재산이 없는 걸 탓해야지. 또 이거 짜증나게 하네. 내가 욕심을 내느라고 더 좋은 집 장만해서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리고 시급도 챙겨주면서 당신 일하는 거 동기부여해주고 있는데 말이 그따위로밖에 안 나와? 따지고 보면 내가 남편이기 전에 고용주기도 하다는 거 잊지 말라고. 어깨 너머로 주식 배운 걸로 뭐 깔짝깔짝 하다 보니까 나랑 동급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남편의 전문성을 존중해주면 좋겠어. 막말하기 전에 좀 알아듣자. 우리 마누라. 남편은 돈 버는 재미에 맛이 들렸는지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볼 뿐이었고 제가 집안일을 하면서 겪는 고충들은 이해를 하려 들지 않았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실망한 제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도와주면서 배우게 된 주식으로 제 나름대로의 투자를 해보는 것이었죠. 여보, 나도 주식 투자 대회에 한번 나가볼까 싶은데 혹시 팁이라든가 알려줬으면 하는 내용 같은 거 있을까? 당신이 전문가니까 들어두면 도움 될 것 같아서. 야, 그거를 네가 나간다고 뭐 대단한 성과라도 낼 수 있을 줄 알아? 괜히 허튼데 시간 보내지 말고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 내 일이나 잘 돕고 왜 자꾸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안 하던 짓을 하려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뭔가 늘 배우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태도 바뀌는 거는 사기 결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 사기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큰 집에 살게 해줘. 일 돕는다고 꼬박꼬박 돈 챙겨줘.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딨냐? 사기 결혼 운운할 거면 너가 기본적으로 능력을 좀 갖추고 그딴 소리를 하세요. 이제 야야 너너 하면서 아주 말 편하게 한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타박 주는 그 능력 갖추려고 주식 투자 대회에 나가겠다는 거야. 상금도 받고 연습도 하고 내 능력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그래, 당신은 모르겠지만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나도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그딴 게 다 소용없다는 얘기야. 좋은 대학 나와서 제대로 배운 사람도 고꾸라지는 게 주식시장인 거 몰라?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다고 당연히 해야 될 일 팽개치면서 나대는 거야. 그냥 주부는 주부답게 집안일하고 엄마 말이나 좀 잘 들어. 제발 가정의 평화를 위해 힘을 쓰자고. 우리 잘나신 마눌님.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이라고. 비꼬지만 말고 대화를 하자니까?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사기 결혼을 당하셨을까? 결혼하기 전에 나 같은 놈 걸렀으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 텐데 결국에 속아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부들부들거리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통찰력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 다 했어? 당신이 잘못한 거 따지는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밖에 말 못해? 비꼬는 거 말고는 나한테 할 말이 없냐고. 네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징징거리니까 나도 힘들다.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건데?
내가 물어보자. 대체 날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당신 엄마가 나를 먼저 힘들게 하잖아. 이 집에 있는 개만도 못한 취급받으면서 힘들게 하니까 나도 당신한테 따지는 거야. 가운데에서 중재해줄 사람이 오히려 시모 편만 들면서 아내를 무시해대니 내가 속이 안 상하겠냐고. 원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잖아. 네가 잘해봤어 봐. 내가 이렇게 하겠냐? 내가 뭘 당신한테 잘못했는데? 됐다. 말해봤자 또 이렇게 싸움만 날 거고 너랑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 남편의 속내를 알고 싶었지만 시간 낭비가 아깝다면서 늘 절 무시하기만 해댔죠. 하지만 그런 남편의 진정한 속내를 알게 된 것은 시모와의 대화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왔던 것인지 술에 거나하게 취해있던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잔소리를 퍼붓더라고요. 예, 너는 시모가 왔으면 부축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짐도 안 받고 멀뚱히 보고만 있냐? 저번에 어머님 짐 받아들이니까 괜히 가식적인 행동으로 점수 따려고 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럴 시간에 바닥이라도 한 번 더 닦아서 폐로 들어갈 먼지 조금이라도 줄일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을 트집 잡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 너는 정말 멍청한 거니? 아니면 멍청한 척을 하는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을 해봐라. 사람이라는 게 원래 생각이며 말이며 변하기 나름이다. 태어날 때 응애응애 하면서 울었다고 갈 때도 응애응애 하면서 가니?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다. 너는 이 시모가 나날이 몸이 불편해 가는데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멀뚱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으니 내 속이 안 터지겠니?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갑자기 생각 바뀌신 줄 몰랐죠.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지켰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다. 내가 말을 하면 잘못된 줄 알아도 그냥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면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니? 내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남편까지 가족들 모두 내 말이면 껌뻑 죽는다. 다들 내내 하면서 잘만 따르는데 왜 너만 삐딱선이니? 걔 돌보라고 하면 그걸 잘하길 하나.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전혀 없어요, 어머님. 단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원래 사람이 쓰는 어휘 하나에도 그 인성이 배어있는 법이야. 지금 돌봐준다고 그랬니?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보답을 하면 모를까. 돌봐주기는 무슨 네가 나를 돌봐줘. 저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요, 어머님. 네 의도가 뭐가 됐건 간에 그게 다 감지가 된다는 거다. 어쩌다 너 같은 게 집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맘 같아서는 얼른 내 아들 새 장가 가게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새장가라니요? 어차피 너도 이 집안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맨날 굴고 있잖니. 그리고 내 아들도 그러더라. 술 마시고서 너에 대해서 얼마나 험담을 하는지 몰라. 험담이라니요? 남편이 그래요? 그래, 너 하는 행동이며 말이며 결혼 전에는 이뻐 보였었는데 요즘엔 아주 미워 죽겠다더라. 내 아들은 이미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직전인데 너 같은 하층민 끌어안고 사느라 이게 뭔 짓인가 싶다더라. 막말로 네가 내 아들 성공하는데 뒷바라지 한 게 뭐가 있니? 옛날로 치면은 사시 패스한 거나 다름없이 출세한 우리 아들 위해서 네가 뭘 헌신하고 뭘 희생했다는 거냐.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거라. 서로 둘 다 아무것도 없을 때 결혼한 거잖아요. 반대로 제가 잘 풀렸어도 남편 건 샀을 텐데요. 또 내조한답시고 회사 때려친 이야기를 꺼내려는 거니? 회사 때려친 이야기를 꺼내려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는 의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제가 잘 풀렸으면 남편을 버려도 된다는 뜻인가요? 네가 잘 풀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다. 원래 사람이라는 거는 급의 차이가 있는 거야. 너가 그런 것도 모르고 짓거리는 걸 보니 아주 대단하다 싶구나. 내가 결혼을 어떻게든 반대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망할년이다. 내가 우리 아들 팔자를 꼬아버렸네. 아이고. 그렇게 남편과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된 저. 시아버지는 물론 시누이까지 다들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던 저로서는 명확한 답을 알게 된 셈이었죠. 저는 이 집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제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주식에 더욱 매진해서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남편 옆에서 보고 들으며 공부한 것에 운까지 따라줬던 덕분인지 저는 대회에서 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결과였지만 이를 축하해 줄 줄 알았던 남편은 자신이 신경 쓰는 투자건이 있으니 정신 사납게 하지 말라는 말로 저의 성과를 개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우승했건 뭐건 좀 닥치고 있어봐. 네가 우승한 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래? 내가 잘 해낸 거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축하 좀 해주면 안 돼? 연애할 때만 해도 사랑한다, 좋아한다 맨날 표현하던 사람이었잖아. 말했잖아. 너 사기 결혼당한 거라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해줬는데 그새 잊어버렸냐? 그 정신으로 어떻게 주식할 생각을 했어? 사람이 얘기를 할 거면 적어도 얼굴은 쳐다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최근에 친구들이랑 같이 큰 건 진행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닥치고 있어. 이거 하나에 수십 장. 아니, 우리 전 재산이 걸려 있다고.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부정 타는 소리는 저쪽 가서 좀 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못 들어봤냐? 설마 당신 정말로 하기로 한 거야? 그거 내가 조사해봤는데 뭔가 꺼림칙하다는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었잖아. 알겠다고 한 거는 그냥 너 입 다물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도박이야. 확률 높은 도박이라고 많이 딸 수 있을 때 따둬야지.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오겠냐? 돈은 당신이 말한 대로 크게 따려면 많이 걸어야 될 테고. 친구분들이며 당신이며 가진 돈 수준 내가 뻔히 아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거야? 엄마한테도 다 허락받았고 집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받았어. 가족들 모두 다 도와줬었고 내가 2배, 3배로 불려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떨어지는 콩고물 주워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어. 네 재산까지도 다 박았으니까 시키는 일이나 알겠습니다 하며 잘 따르라고. 참, 그리고 네가 맡긴 돈으로 가족 해외여행 예약해놨으니까 그런 줄 알고. 저는 남편이란 사람이 언젠가 큰 실패를 하길 바라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바람과 달리 제가 넣은 재산까지 해서 큰 폭으로 주식이 상승하게 되었죠. 거봐, 내가 뭘 했어? 분명히 오른댔잖아.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닥치고 내 말이나 들으면서 콩고물이나 주워 먹으면 된다고. 여보, 아무래도 이거 뭔가 이상해. 지금이라도 돈을 빼야 될 것 같아. 야, 친구들이랑 이미 다 얘기 끝났다니까. 너는 왜 남편이 하는 말을 못 믿고 그렇게 나쁜 소리만 하냐? 내 앞길 막으려고 어디서 지령이라도 받았어? 내 앞길 막을 때마다 인센티브 지급이라도 된대?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여태까지 당신 도우면서 내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고 주식 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사람이야.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라고. 닥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엄마 환갑 기념 여행 갔다 오는 동안. 아니, 갔다 와서도 그냥 내내 하면서 무조건 좋은 소리만 하라고. 가짜는 지식으로 사람 컨트롤하려고 들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력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통제하려 들지 마. 그냥 닥치고 따라. 알겠어? 그럼 나는 앵무새야? 안 좋은 거 뻔히 보이는데 당신한테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앵무새냐고. 그래, 이제야 이해를 했네. 그렇게 살라는 얘기야. 이제 좀 앵무새 수준만큼이라도 똑똑해진 셈 치자. 나는 당신 못 믿어. 내가 투자한 돈 다 현금화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네 팔자 네가 꼬겠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냐. 맘대로 해, 멍청한 년.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막말까지 편하게 쏟아내는 남편.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해도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투자했던 주식을 죄다 현금화했고 제 생애 처음으로 두둑한 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이 생기고 나니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이긴 하더군요. 까칠하기 짝이 없는 시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용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지만요. 어머님, 환갑 기념 여행 너무 기대되시죠? 저도 여행 갈 생각에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요. 내가 여행을 가는데 네가 왜 설레니? 너 남이 맛있는 거 먹으면 너까지 대신 배부르고 행복하고 그러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 여행 안 데리고 가신다는 뜻 아니죠? 제가 돈 되는 여행인데요?
네가 이때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과로 여행을 가는 거잖니? 네가 집안일 나태하고 우리 아들 제대로 돕지도 않고 멋대로 주식 대회니 뭐니 나댄 거 사죄하는 의미이지 않냔 말이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죄의 뜻으로 생일 파티 열어주고 그 생일 파티에 참여를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다르니? 어머님, 제가 가해자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너무한 건 너지. 넌 우리 식구도 아니면서 어딜 따라오려고 하니 눈치 없게. 넌 남아서 그냥 강아지 밥이나 죽어라. 네. 저는 집 지키면서 개밥이나 주고 있을게요. 맨날 따지고 들더니 오늘은 반응이 왜 이러니?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냐? 그렇다고 해두죠. 잘 다녀오시고 여행 즐기시다 오세요. 그런 식으로 말해봤자 사람 죄책감 건드려지지도 않는다. 너가 잘못한 게 많은 상황이니까 우리끼리만 가려는 거다. 그 점 명심하고 괜히 질질 짠다거나 나중에 이 일로 서운하다거나 하면 요절을 낼 줄 알아라. 환갑여행에까지 완전히 저를 배제하는 시모를 보면서 완전히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그 외의 식구들까지 저의 편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지긋지긋한 집안.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할 수 있다고 한들 이런 집안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한 저에게 정말로 우연찮게도 이상한 것들이 포착되기 시작하였죠. 한창 주식 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교류하던 사람 중 하나가 남편이 크게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수상하거나 위험하게 여겨질 만한 정보를 언급해 주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남편에게 당장 이야기를 했어야 할 일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신신당부하기로 무조건 좋은 말만 하라고 한 적이 있었던지라 저는 그런 사실을 이런 방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 집안일 잘 해놓고 있지? 조만간 돌아갈 건데 그동안 잘 관리하고 청소하면서 어지르는 거 하나 없도록 해. 알겠어? 그래, 잘 알아들었어. 그래, 뭐 나한테 알려줄 만한 별일은 없었고? 없지. 다 잘 되고 있어. 그래, 이제야 좀 머리가 돌아가네. 시험해봤는데 넘어왔으면 또 실망할 뻔했다. 집안 청소 잘하고 있고 돌아갔을 때 나랑 엄마 열받지 않게 잘 처신하고 괜히 서운한 티 내거나 반항적인 모습 보이면 그땐 바로 이혼이니까 주의하고 있고. 참고로 네가 돈 뺀 거 후회할 만한 이야기들 잔뜩 할 수 있는데 그냥 봐주는 거야. 그새 또 주식이 더 올랐나 보구나. 그게 네 한계라는 거야. 으이그 멍청한 년. 남편은 절 비웃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악재가 될 만한 정보를 전달받지도 못하고 있었죠. 같이 일한다는 친구들 역시도 이 문제에 일부러 모른 척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혼 소송을 알아보는 데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외여행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귀국한 남편. 뒤늦게야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악재들과 폭락 소식을 접했는지 반패인 상태가 되어 있었죠. 야, 내가 너한테 주식을 도우라고 한 건 이럴 때 대비해서였어. 넌 국내에 있었으면서 뭐 감지된 거 하나도 없었어? 어차피 당신한테 얘기했어도 부정탄다면서 닥치게 했을 거잖아. 그동안 내가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릴 땐 기억 안 나니?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이년아, 너 때문에 내 아들이며 이 집안이며 죄다 돈 날리게 생겼는데 그런 뻔뻔한 태도가 나오니? 네가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 아줌마야. 난 더 이상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는 착한 며느리의 착한 아내 아니야.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무조건 좋다 좋다 하라는 당신들 죗값 치르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너 정말 안 되겠다. 도중에 뺀 돈 10억 나한테 다 내놔. 그걸로 얼추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그거 안 주면 위험하다고. 네가 저지른 잘못 만회하려면 그 정도쯤이야 불만 없지? 아직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나 본데 당신이랑 나랑 더 이상은 부부 아니야. 나 이혼 소송 이미 준비 중이고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이때까지 나한테 준 모욕들 죄다 증거 모아뒀었거든?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애랑 갈라지겠다는 거니? 그렇게 돈만 챙기고? 이거 아주 불려신년이었구나. 불려신이 뭐니 허튼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위험하다 싶어서 알아서 돈 뺐던 것뿐이거든요. 제 돈 가지고 제가 투자했던 것에서 뺀 건데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여보, 당신이 이대로 가면 나랑 엄마
동생의 아빠까지도 죄다 죽는 거야.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허구한 날 이혼 들먹이면서 사람 종처럼 부려먹던 건 당신이야. 홀대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처지들이 궁핍해지니까 매달리는 거야? 너너 하더니 이젠 여보? 추하다. 추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렸다고. 당신이 안 도와주면 정말 죽는다니까. 혜정아,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좋았잖아. 응? 엄마, 왜 구경만 하고 있어? 얼른 집사람한테 사과해. 그래, 아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다. 이제 더는 걔 돌보라고 하지 않을 거고 집안일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생각을 고쳐먹으렴. 따지고 보면 그 돈 절반 우리한테 떼줘야 되지 않니? 이혼하면 원래 부부 재산 절반이다. 떼주긴 뭘 떼줘? 이 미친 아줌마야. 여보, 가지 마. 잠깐만. 저는 그렇게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음껏 쏟아내고는 집에서 벗어나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며 시모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에게 울며 불며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죠. 졸지에 그들은 알거지 신세가 되었고 저는 이후 재산을 더욱 불려가며 주식 투자를 더욱 공부하고 있는데요. 남편이며 시모며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게 된 것은 본인들의 오만과 탐욕 때문이니 쌤통일 뿐이었죠. 그 뒤로 전 그들과 아예 인연을 끊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루하루를 성실히 보내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